학산환원. 조선시대의 신기한 기록에 관해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텐데요. 조선 정조시대의 학자인 신돈복이 지은 야담집인 학산환원에는 그가 보고 들은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산환원에서 학산은 신돈복의 호이며 한원은 대수롭지 않은 이야기, 시시껄렁한 이야기라는 뜻으로 학산의 시시한 이야기를 담은 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학산환원에는 다른 책에서 접하기 어려운 조선 방방곡곡의 이야기와 18세기 서울에 살았던 지식인의 풍부한 정보가 담겨져 있어 후대의 백과사전류에 실리기도 하였는데요. 조선 후기에 급변하는 사회를 사실적으로 기록하며 특히 한모의 해동전도록이 실려 있어 우리나라 선도의 맥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기도 하였죠. 이러한 학산환원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차원으로 넘어간 사람들에 대한 기록도 실려 있는데요. 놀랍게도 그 기록은 오늘날에도 찾아볼 수 있는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의 한동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중종 임금 시절인 1530년에 나온 지리서인 신정동궁 여지승남에 의하면 고을 남쪽으로 삼리되는 곳에 진산인 성산이 있는데 그 아래에 석굴이 있어 높이가 10자가 넘고 너비는 10자가량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석굴로 깊숙이 들어가면 끝이 없고 물이 철철 흘러나와 길이가 무릎에 닿는데 맑고 차기가 얼음과 같다고 하며 고을 사람들이 횃불 10자루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끝까지 도착하기 전에 횃불이 그만 다 타버려 돌아왔다는 기록이 실려 있습니다. 그렇듯 남굴은 그 깊이가 매우 깊고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 평소에도 인근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아내는 곳이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남굴 주변에 사는 선비 두어 명이 그 동굴의 끝까지 가볼 결심을 하고서 함께 굴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은 어두운 굴의 주변을 밝히고자 미리 많은 횃불을 가져가는 것도 잊지 않았는데요. 들어간 굴 속에 어떤 곳은 좁고 어떤 곳은 넓었으며 어떤 곳은 높고 또 어떤 곳은 낮은 등 굴 속의 넓이와 높이는 제각기 달랐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굴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욱 굴이 깊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리를 갔을 때 챙겨온 많은 횃불이 동이 나서 그만 마지막 횃불까지 꺼져버리고 말았는데요. 어두운 굴 속에서 선비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당황하고 있을 무렵 어느 별 하나가 공중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선비들은 굴 속에서 뜬금없이 마주하게 된 별을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별빛 덕분에 어둠 속에서 방황하지 않고 길을 나아갈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한참을 다시 가던 도중 선비들의 눈앞에 문득 길이 환하게 열리며 해와 달이 밝게 빛나는 세상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마치 선비들이 떠나왔던 고향과 다를 바 없이 밭과 동네가 멀리 펼쳐져 보이고 소와 말, 닭과 개들도 보이며 풀과 나무의 향기에 시냇물과 물레방아 짖는 소리까지 들려왔죠. 드디어 다른 마을을 발견했다고 생각한 선비들은 구경도 잠시 먼 길을 걸어와서 배가 고파왔습니다. 이 동네에 가면 쉽게 밥을 얻을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한 선비들은 가장 가까운 집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향해 크게 외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동굴 밖에서 온 사람들인데 먼 길을 오느라 배가 너무 고파서 쓰러질 지경입니다. 그러니 저희를 불쌍하게 여겨주시어 제발 밥 한 그릇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영문인지 아무리 큰 목소리로 여러 번을 외쳐도 사람들은 전혀 들은 척도 아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선비들이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들은 선비들이 뭐라고 외치건 전혀 반응도 없이 자기들끼리 이야기만 나눌 뿐이었는데요. 선비들은 너무나도 배가 고픔과 동시에 무시까지 당했다는 마음에 기분이 상해 집의 주인으로 보이는 사람한테 다가가서 그의 몸을 흔들며 외쳤습니다. 밥을 주시오. 선비들이 역정을 내며 주인에게 외치자 그제야 주인은 깜짝 놀라며 말을 했는데요.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갑자기 귀신이라도 와서 내 몸에 붙었나? 알 수 없는 말을 하며 황급히 자리를 떠난 주인은 부엌에서 물에만 밥을 가져와서는 어디서 온지 알 수 없는 귀신아, 썩 물러가라! 하고 외치며 허공을 향해 뿌려댔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응에 선비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러는 것이지? 우리가 정녕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고 그저 귀신처럼 느껴진단 말인가? 아무래도 이 집에서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긴 선비들은 얼른 집을 떠나 다른 집으로 가서 똑같이 밥을 주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반응은 똑같았는데요. 사람들은 선비들이 마치 없는 사람인 것 마냥 아는 척도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답답함을 참지 못한 선비들이 동네 주민들의 몸을 붙잡고 흔들면서 당신들의 눈에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단 말이오. 라고 소리를 지르며 영락없이 깜짝 놀라서는 귀신아, 물러가라! 하고 외쳐댈 뿐이었습니다. 결국 선비들은 도저히 이곳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그들이 지나왔던 동굴로 다시 향했습니다. 굶주린 배를 부여잡고 동굴을 다시 한참 지나자 높은 봉우리 위로 빠져나가는 길이 보였는데요. 그 먼 곳에서 강물 위를 배 한 척이 지나고 있기에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고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선비들이 지나온 남굴 끝의 이야기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전해주는데요. 아마도 남굴의 끝은 우리가 사는 3차원의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과 연결되는 공간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으로 들어가면 그곳에서는 현재 세계에 사는 사람을 전혀 알아볼 수가 없고 그저 귀신 정도의 초자연적인 존재로 여겨진다는 점도 추측할 수 있죠. 마치 2014년에 개봉된 영화 인터스텔라의 한 장면처럼 말이죠. 자신도 모르게 5차원 세계에서 딸이 속한 차원의 세계를 보는 아버지는 딸에게 신호를 주고자 소리를 치고 책을 떨어뜨리는데요. 딸은 그것의 근원을 알지 못하고 그저 유령 정도로만 여깁니다. 이 장면이 학산한원에 나오는 남굴 끝의 마을 이야기와 매우 닮아있다는 점 눈치채셨나요? 서로가 다른 차원에 속해 있는데 한쪽은 다른 차원에 속한 존재를 볼 수 있지만 다른 쪽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귀신 정도로 치부하고 있다는 점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겨지는 학산한원의 기이한 기록. 하지만 이 기록을 뒷받침하는 다른 기록들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대명 일통지에는 광신부 귀계현 귀곡산에 귀곡동이 있는데 그윽하고 칠흑 같아서 사람들은 반드시 촛불을 밝혀야만 한다. 둘레가 사리인데 그 곁에 협소한 동구 하나가 있다.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옛날 어떤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 어정거리다가 점점 먼 곳까지 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사람과 집을 보니 엄연히 인간 세상과 같았다고 한다. 라는 이야기를 그리고 유양잡조에는 당나라 문종 마렵 영흥방에 사는 백성 소나물이 우물을 파는데 보통 우물보다도 한 길 남짓 더 파 들어갔더니 호련 그 아래서 사람들의 말소리와 다구는 소리가 매우 시끄럽게 들려오는 것이었다. 우물 파던 사람은 두려워 더 이상 땅을 파지 못했다. 라는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죠. 학산한원의 기록에 따르면 선비들이 발견한 봉우리가 바로 단양의 옥순봉이라고 전해져 오는데요. 푸른 아름다운 바위들이 힘차게 솟아 마치 대나무 싹과 같다 하여 옥순이라 불리는 옥순봉. 이 옥순봉은 명산과 동굴의 고장이라고 불리는 단양에 위치한 만큼 주변에서 동굴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선비들이 지나온 남굴은 지금의 온달 동굴이라고 전해져 오는데요. 영춘 남굴로 들어갔다가 옥순봉으로 나온 선비들의 이야기, 지금의 지도로 확인해보면 엄청나게 먼 거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세월이 지난 만큼 선비들이 지나온 남굴의 길은 지금 찾아보기 어려운데요. 물길을 따라 생긴 동굴이 먼 옛날에는 모두 이어져 있었을지 지금은 알 수 없어 남굴의 이야기가 기록만이 남아 호기심을 전해주고 있습니다.